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백백교 내지는 JMS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진 수준 아니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어릴 때 우리 그 기사 아저씨가 저를 유괴 비슷하게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도망갔던 게 기억나는데 뭐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하도 밥도 많이 먹고 군것질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또 화장실도 자주 간다고 하고 막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아저씨가 아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어쨌든 집에 돌려보내고 그때 당시 우리 차가 그때 마크 5였나 하여튼 그게 이랬었는데 하여튼 그것만 이 아저씨가 장안평에다 팔아먹고 도망갔던 그 아저씨 생각나는데 그때 나는 처음에 내가 유괴당하는 것도 모르고 아저씨가 야 희우가 너 오늘 학교 가기 싫지? 아저씨랑 놀러 가자. 그리고 학교 안 가니까 좋지? 그래서 제가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아저씨 최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정말 제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모리나가 천사 마크 그려진 그 황토색 캐러멜을 까가지고 아저씨 입에다 넣어줬다니까 앞에서 운전하는데 아저씨 땡큐 최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나는 초2 때였으니까 약간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다 그래도 최소 4, 50대 아니에요? 20, 30대 MZ 세대는 그딴 대형 채널 마바라들 안 봐. 그냥 DC 인사이드 미국 주식 갤러리나 코스피 갤러리만 가도 이미 거기 나오는 애들의 정보 수준을 다 뛰어넘었는데 뭐. 아 지금 이번 개천절 연휴 동안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 주식 물린 사람들 막 야 이거 만약에 내일 또 떨어지면 증거금 또 채워넣어야 되는데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막 난리에 지금 지옥이래 연휴가 아니라. 다음 그래도 뭐 토스만큼의 배신은 아니어도 이번에 한 저축은행에서 연이자를 무려 10% 주는 예금이 나왔다고 막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잘 됐다. 나 이거 지금 입출금 통장에 뭐 한 1억 9천 들어있는 거 있는데 그거 여기 이자 10% 주는 거 들어가야 되겠다고 봤죠. 이 정도면 거의 러시아 국채 아니에요? 수익률 10%에다가 우리는 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으로 국가에서 보장해 주니까. 근데 조건을 봤더니 일단 기본금리 1%에다가 당사 계좌를 통한 이체 시에 추가 1% 금리 더 주고 다음 이게 이제 그 건강 증진 상품 뭐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연 100만 보 걸음을 달성하면 1%, 200만 보는 3%, 이렇게 500만 보를 달성하면 8% 주는 거래. 그러면 이제 10%래. 근데 연 500만 보 걸음이면은 거의 하루에 13,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만 보에 8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500만 보면은 4,000km야. 이게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걸어서 왕복 15번이야. 아, 이거 뭐 조선시대 때 과거 보러 등에다가 보찜 메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운동화 달아가지고 새로 사는 비용만 한 돈 100만 원 들겠어 이거. 자 다음 이제 당장 우리는 또 삼성전자 걱정이 월요병으로 아니 이번에는 화요병이구나. 하여튼 그런 정말 병보다도 700만 주린이들의 일용할 양식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과 한숨이 진짜 병보다도 더 커요 지금.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소식 1개하고 긍정적인 소식 2개가 당장 이번 주 첫 거래 그리고 10월 증시 첫날에 우리 삼성전자 앞에 떡하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간 미국식으로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하나 보면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이자 글로벌 D램 반도체 업황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이 주말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9월, 10월, 11월 이렇게를 회계년도 1분기로 잡고서 집계를 해요. 이 중에서 먼저 매출 전망을 42억 5천만 달러 제시했는데 이게 최근 5년 내 최저수준이야. 이유는 PC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D램 반도체 수요 감소로 반도체 재고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공장 가동률도 설비 투자도 30%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제 한마디 덧붙인 게 내년에는 메모리와 저장 장치에 대한 장기 수요를 바탕으로 다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근데 이거는 뭐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딴 선수 인터뷰할 때 다음 올림픽에서는 한번 잘해보겠다고 그런 포부를 밝히는 그 정도로 뭐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나쁜 소식은 이렇게 지나갔고 좋은 소식은 뭐냐? 그것도 2가지나 된다고 했잖아요. 먼저 이번 마이크론 실적 전망 실망스러웠던 그 일색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거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뭔가 불길한 예지몽으로 작용할 거라고 지금 걱정을 막 하고 있는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 한때 10만 전자 추진위원장이었던 바로 그 골드만삭스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우리는 마이크론에 의한 D램 단기 가이던스의 하향 조정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단기 전망에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인정을 하고 가자. 대신에 설비 투자, 공장 가동률 등에 대한 마이크론의 계획이 업계의 중장기 전망에 훨씬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다음 실적 발표에서도 이러한 잠재적 공급 억제 측면의 조치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무조건 막 다 찍어내가지고 언제 팔리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뻥튀기 장수 마냥 기다리는 그런 공급 과잉 사이클을 넘어서서 우리가 수급 조절할 거야. 우리가 많이 안 찍어낼 거야. 니네가 그때 막 더 달라고 아우성 치면 그때 조금씩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어쨌든 주도적인 수요 공급 사이클의 어떤 드라이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다음 주 화요일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세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반도체 재고량, 공급량 조절이 핵심이 아니다. 그쵸? 이렇게 흘러가다가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은 2023년 연간에 걸쳐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D램 가격도 하락세는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유지한다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핵심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는 측면에서 SK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인정한다고 치고 지금 삼성전자가 ARM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만 성사되면은 삼성전자가 뭔가 진짜 그 명품 시장에서 현대백화점하고 갤러리아 백화점 동시에 장악한 뭐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많이 퍼지고 있는데 워낙 이제 주가가 안 좋으니까 그거라도 성사되면은 좀 좋아질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ARM 인수 잘못하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일가나 임원들한테는 몰라도 우선 주주들한테는 좀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업계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ARM 인수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700억 달러. 이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소프트뱅크 마사요시 손이 2016년에 이게 ARM을 300억 달러에 샀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엔비디아에 매각하려고 이제 가격 협상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엔비디아가 불렀던 가격이 400억 달러. 근데 마사요시 손이 결국 그 가격에는 나 못 판다고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번 ARM 인수 금액이 700억 달러라는 그 얘기. 만약에 이거 정말 700억 달러 우리 돈 100조에 이거 인수하면은요. 아마도 연말쯤에 삼성전자 배당 삭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올해 내로 지주사 세워가지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반도체랑 가전이랑 전부 물적 분할 내보내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마침 ARM 대주주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회장이 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일정이 상당히 길어요. 무려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무른다고 하네요. 그럼 차라리 이 마사요시 손이 삼성전자 말고 다른 기업에 투자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기회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사람한테 손정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이거는 제 뜻이 아니라 손정희 회장 측에서 직접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국적자인데 왜 자꾸 내 이름을 손정희라고 부르냐. 와타시와 마사요시 손 데스 라고 직접 사석에서 본인이 말한 거니까 본인 의사를 우리도 존중해야죠. 제발 집착 그만합시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삼성전자의 희소식은 애플이 내년부터 반도체 칩 위탁 생산 가격을 올려달라는 TSMC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부했다는 바로 그 뉴스. 물론 요거 하나로 뭐 애플과 TSMC의 밀월 관계가 깨지고 애플이 다시 삼성전자하고 칩 파운드리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확신은 갖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애플 입장에서는 한 3나노 정도는 야 삼성전자도 이거 파운드리로 만들 수 있어. 니네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대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텔도 파운드리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애플의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이용될 수가 있죠.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의 위상을 글로벌 시장에 리마인드 시키는 계기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애플이 TSMC 가격 인상 요구를 한 방에 거절했다는 뉴스가 TSMC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호재라는 그런 반응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TSMC도 물론 경쟁자지만 애플의 경쟁자이기도 하다는 게 중요하죠.
애플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는 기업에는 파운드리 수주 안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은 애플과 TSMC의 관계는 애플이 이번에 그냥 못 이기는 척 납품 단가 인상을 용인해 주면서 계속 그렇게 저렇게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의 친정 시티그룹 리서치에서 발간한 한국 반도체 보고서에서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이번에 하향했는데 그래도 9만 5천 원이다. 거기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대로 유지한다. 근데 외국계 증권사 삼성전자 목표가 중에서 9만 5천 원이면 사실상 최상단입니다. 9만 5천 원 밑에가 크레딧 스위스인데 여기가 9만 2천 원, UBS가 8만 8천 원, 그 다음에 앞에 삼성전자 매수 의견 계속 얘기한 마이크론 실적 전망 부진이 삼성전자에 나쁘지 않다는 그 골드만삭스 목표가가 8만 5천 원. 그리고 HSBC가 지난주에 목표가 하향 한 개 8만 3천 원. 그 다음 JP모간이 8만 원. 그 다음 연준 FMC의 거의 쪽집게의 신통력을 발휘하고 있는 노무라가 삼성전자 목표가 7만 4천 원. CLSA도 7만 4천 원. 그 다음에 작년 이맘때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보고서 썼다가 이번에는 빙하기가 온다고 그 드립을 친 모간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가 6만 8천 원. 여기가 최하단인데 그래도 6만 8천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 올해 내로 6만 8천 원이 온다. 그러면 그때 과연 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때라도 팔고 손 털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10월 4일 화요일. 마침 10월의 첫 거래일, 4분기 첫 거래일인데 4일 화요일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 내일부터 2022년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반드시 네이버 카카오 대표들, 그리고 증권사 대표들, 그리고 마바라들 중에서 제일 악명 높은 3명 불려가가지고 개작살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17회 전자 IT의 날 기념식을 정부에서 개최하네요.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육성, 그리고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는 이거 있잖아요. 꼭 직업 교육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때부터 요즘 코딩 교육 받듯이 반도체 쪽 직업 교육은 더 밑으로 주니어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대박이 정부 위탁 교육 온라인 업체들 있죠. 내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의 성과를 한눈에라는 정부 보도자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공장, 바로 증시 테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가을 성수기 국립공원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그리고 내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금융 안정 분석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일단 달러 강세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나오겠고, 또 한국의 CDS 프리미엄 금리가 최근 급등한 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을 겁니다. 내일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엽니다. 요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진짜 요새 밤에는요 택시가 아예 없어. 또 얍삽하게 막 그 프리미엄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시청 정도 가는데 한 5만 원 나오는 거, 이런 것도 한 30분 기다려야 돼. 결국 택시요금 인상 얘기 나올 건데요. 그럼 이게 증시에서는 무인 택시, 자율주행, 드론 관련주,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UAM까지 테마가 연결됩니다. 내일 중기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 UAE의 개발 및 미래부 장관과 면담을 가집니다.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도 그렇고 제2의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난다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일 환경부는 캄보디아 야생식물에서 탈모 예방 효능 발견, 이 발표를 하는데 탈모 관련주들 오랜만에, 거기다 특히 이제 생약 성분이 들어간 탈모 예방제, 이런 것들이 증시에 내일 테마에서 집중을 받기 좋죠. 내일 농식품부는 한류 연계 한국 농식품 홍보 추진, 이거 이제 K푸드 관련해서. 그리고 내일 문체부는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친환경, 공공복지, IoT 이런 쪽이 증시 테마로 연결되겠고, 내일 공정위는 LED 전구 비교 정보 생산 결과를 공개합니다. 내일 경제 일정은 8월 온라인 쇼핑 동향. 요거 뉴스 플로우 타기 매우 좋은 단골 주제입니다. 과연 이제 8월 휴가철 맞이해가지고 또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줄었나 늘었나?
여전히 늘어났다면 어떤 쪽이 계속 사람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등등. 그리고 내일 호주의 9월 S&P 글로벌 합성 PMI 나오고 또 내일 호주 중앙은행 RBA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인데 최근 5개월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빅스텝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에 일본은 9월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여기는 이제 대도시하고 지방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도쿄 CPI를 따로 발표해요. 그리고 내일 홍콩이 중양절로 금융시장 휴장일이고 중국은 계속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국경절 연휴입니다. 내일 유로존은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분명히 에너지 가격 이번에는 유가 하락에 조금 반응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중간 유통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가 가스관 잠그겠다고 얘기하기 바로 직전 8월달 결과인데 얼마나 좀 영향을 받았나 보시죠. 그 다음에 내일 유로존에서 역시 경제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에코핀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내일 영국이 콰팅 재무장관 연설이 있어요. 우리 개천절 휴일에 들어온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안을 철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불러온 이번 감세 조치에 대해서 고소득자들한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그 계획을 일부 철회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8월 구인 이직 졸주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지난주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3천 건으로 20만 건 밑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5개월 만에. 야, 진짜 미국 고용이 미친 것 같아요. 일단 요것만 봐서는 미국 실업률이 3%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 또 잘 나오면은 연준이 이거 봐라. 다른 나라는 우리는 모르겠고 그건 난 모르겠고 우리는 금리 인상 앞으로 더 세게 가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요딴 자신감을 갖겠죠. 다음 미국의 8월 공장 주문. 사실 요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에너지 수입 비용 때문에 제조업 지표들이 막 다 망가지고 난리인데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트럼프 때 드디어 에너지 독립국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미국만큼은 에너지 수입 가격 여기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놈의 정유사들만 좀 협조 잘하면은 미국은 적어도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정유사 놈들이 자꾸 국제 유가 따라가지고 주유소 기름값도 막 따박따박 올려받고 앉아 있으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그렇게 강력 경고를 했고 다음 내일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하고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의 연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세계 동물의 날이래요. 동물복지 관련주들. 요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잖아요. 이제는 가족이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내일 이벤트로는 스마트 비즈 엑스포가 7일까지 열립니다. 요게 중기벤처부에서 주최하고 삼성전자가 주관하는 건데요. 여기서 단독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53회 한국전자전도 열립니다. 여기서는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 원격 진료,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국내 최고의 IT 전문 B2B 전시회를 개최하는 걸로 합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NH 스펙 24호가 수요 예측 이틀 일정으로 그 다음에 핀텔도 역시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하나금융 스펙 25호도 수요 예측 이틀간 한국 스펙 11호 역시 이틀 일정의 수요 예측 그 다음에 탑 머티리얼 드디어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 들어갑니다. OSP도 역시 이틀 일정의 공모 청약 시작하고요. 내일은 YG엔터 소속의 그룹 트레저가 컴백하는 날이라고 미니 앨범과 함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10월의 첫 스타트가 좀 좋았으면 하는데 이제는 여기서 더 떨어질 것도 없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한국 주식은 떨줍 울팔 잊지 마시고요. 떨줍은 내가 현금만 들고 있으면 몇 번이든 괜찮습니다. 올팔 찬스가 안 오냐고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항상 올팔 찬스는 있습니다. 그때 욕심 때문에 물을 타다가 망해서 그렇지.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